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같은 노래라고 해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죠. 구간 구조나 음색의 차이, 맑고 깨끗한 음색이 있는가 하면 굵고 어두운 음색도 있고요. 감정을 실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곡이면서도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왕이라 불리는 분이 계시죠. 조용필 씨입니다. 그리고 가왕이라 불리울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폭넓은 연령대에 사랑받는 가수, 다양한 매력과 음성,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가수 영웅 씨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불렀던 조용필 씨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가왕이 현재의 가왕을 노래하다 편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걷고 싶다입니다. 영웅 씨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걷고 싶다를 불렀었는데요. 첫 소절, 이런 날이 있는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가사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영웅 씨만의 감성 가득한 목소리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래하는 내내 영웅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 전율케 하는 레전드 무대였었죠. 조용필 씨와는 또 다른 감성 장인 임영웅 씨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한 성량, 노래에 더해진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까지. 전 개인적으로 가스펠송을 듣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던 곡입니다. 이 곡은 조용필 씨 19집 바운스가 들어있는 그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명곡임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던 곡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는 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사했던 김이나 씨인데요. 김이나 씨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죠. 조용필 씨, 이선희 씨, 아이유 씨, 엑소 등 정말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만드신 분입니다. 히트곡이 한 300여 곡 정도 된다고 하죠. 저작권료 수입 1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작곡은 MG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MGR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승환 씨나 윤종신 씨, 박정현 씨, 이수영 씨와 주로 작업을 했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 노래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 성시경 씨의 희재라는 곡입니다. 영화 국화꽃 향기 OST죠. 우리가 아는 희재 아닙니다. 곡 제목인 희재, 이 곡 제목이 희재인 이유는 그 역중의 배우 장진영 씨가 연기한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민희재여서 그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그 겨울의 찻집인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첫 방송이었죠. 영웅 씨가 이 곡을 불러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명곡의 명가수입니다. 50대 여성 팬의 요청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영웅 씨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첫 소절부터 감탄사를 연발하죠. 신청자분의 전화기로 들려오는 곡의 감성을 그대로 살린 영웅 씨의 애절한 목소리, 그리고 웅장한 느낌까지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에코가 깔리는 듯한 또 한 번 감성장인 면모를 보여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스튜디오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버스킹 버전도 있지요. 모두 나무랄 데가 없어 노래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콜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감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인데요. 이 곡은 조용필 씨 8집 수록곡인데요. 김희갑, 양인자 콤비의 작품입니다. 양인자 씨의 처연한 가사에 김희갑 씨의 유려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지요. 조용필 씨는 양인자, 김희갑 콤비 곡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양인자 씨가 조용필 씨 노래 중에선 가장 아끼는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래 중에 가사에 보시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웃픈 상황에 적용된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되죠. 조용필 씨는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한 채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적인 가사와 세련된 멜로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별로 없는 겨울 노래라는 점에서 끌렸다고 하지요. 이건 그 당시 MBC 라디오 드라마였던 사랑의 계절의 주제가로도 사용되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으로도 알려진 노래인데요. 조용필 씨가 평양 공연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선곡되기도 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북한 단독 콘서트의 첫 곡으로 부르기도 했던 곡이지요.
다음 곡은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뽕숭아학당 팬미팅 고백에서 아카펠라 팀과 같이 하는 웅카펠라. 아카펠라로 들으니 정말 색다르게 느껴졌던 그런 곡이기도 했었는데요. 친구분들과 안무까지 맞추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시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스튜디오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두 곡은 서로 다른 색깔이어서 두 곡을 다 들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조용필 씨 1집 앨범 수록곡이지요. 사실 이 곡은 원래 조용필 씨 곡이 아니었었습니다. 작곡가 황선우 씨가 김혜일 씨를 통해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김혜일 씨가 71년 명동 대형과 호텔 화재 사건으로 사망을 하시면서 조용필 씨에게 오게 됐던 곡이죠. 결국 제목을 바꾸고 좀 빠르게 리메이크해서 나온 게 조용필 씨의 곡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1980년 조용필 씨 1집 앨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노래는 사실은 외국 가수들도 정말 많이 커버했던 곡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천민밀로 유명한 대만이 나온 유명 가수 등려군이라거나 그 외에도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가수들 야시로 아키레이 또는 시마즈 아야 이런 많은 가수들이 커버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 곡은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곡인데요.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도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미스터트롯 경연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지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 유지강 씨가 임영웅 씨를 지목했는데요. 유지강 씨는 지더라도 강자에게 명예롭게 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건 뜻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남편을 30년 넘게 기다린 할머니의 한을 과하지 않으면서 애절한 보이스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는 노래 끝났을 때 막 울먹이기도 했던 그런 곡이었죠. 마음을 울려 감정을 따라가게 한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조용필 씨 3집 수록곡인데요. 이 노래의 작사가는 72세였던 이주연 할머니이고 작곡은 물론 조용필 씨가 하셨어요. 이주연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남편을 평생 그리며 아이들을 키우셨고 이런 삶을 직접 글로 담아낸 자서전을 내셨지요. 조용필 씨는 할머니를 찾아가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허락을 구해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1983년 이주연 할머니는 이 사연을 바탕으로 조영남 씨의 꽃구름 속에를 작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멋지게 커버해 줌으로써 다시 화제가 되기도 한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큐입니다. 우리 영웅 씨는 사콜에서 이석훈 씨와의 대결에 이 곡을 불러서 100점을 받았던 그런 곡이지요. 그리고 31번째 1000만 뷰 영상으로 등극한 곡이기도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노래를 잘하는 가수 흔치 않습니다. 하물며 영웅 씨는 거기에 감동까지 돼 울림을 주는 가수지요. 이 곡은 조용필 씨 11집 수록곡인데요. 그 겨울의 찻집과 마찬가지로 양인자, 김희갑 콤비의 작품입니다. 참 노래 제목이 특이한데요. 작사가 양인자 씨에 따르면 가사를 다 써놓았는데 특별한 제목이 안 떠오르셨대요. 무슨 제목을 붙여도 가사에 훼손이 되어서 그냥 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큐로 하자고 했을 때 조용필 씨 반응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용필 씨는 아무 이유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가왕이 현재의 가왕을 노래하다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웅 씨의 노래를 커버한 가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